안녕하십니까, 박완필 대표입니다. 참 좋은 장이 왔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계좌가 지금 지수의 상승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가 풍성하게 넘치고,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분석과 정보가 여러분의 앞날에 큰 은혜로운 수익이 넘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동차의 대변혁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내 계좌가 좀 답답하다,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주식이 지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지금 흐름을 타고 나가야 될지가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화무 11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 이상 피어 있지는 않는다는 뜻인데요. 사실 지금 많은 주도주들이 순환하고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떤 이제 당선 기대감이 커졌을 때 친환경 섹터였던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수소, 이쪽이 상당히 멀리 확산되면서 들고 있으면 굉장히 바로 점프할 것 같았는데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리고 그동안에 또 쉬었다가 전기차 배터리가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오는 게 반도체가 올라오죠. 또 이제는 철강이나 화학과 같은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순환하는 흐름을 모두 다 이제 잘 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아까 화무 11홍이라는 단어를 왜 드렸냐면, 미리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해서 3개월, 5개월 올라온 주식들은 올라오고 나면 조금 차익 매물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다음 타자가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 주도주가 올라올 때 자리를 약간 비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순환하는 흐름을 대세 상승 국면에서는 잘 타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자주 이렇게 타고 넘어가다가 좀 박자가 엇나가면 잘 못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매매에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계셨다면, 제가 상승 5파 또 내지는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진행된 흐름에 너무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새롭게 올라오는 쪽에도 관심을 두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 자동차의 대변혁과 슈퍼 사이클, 결국 지금은 자동차와 반도체와 이런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는 융복합 시대에 와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컨버전스, 유비쿼터스라는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투자의 어떤 미래의 꿈과 같은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와 같은 이런 암울한 질병의 여건이 오히려 디지털 기술과 IT 기술, 융복합의 기술을 더욱더 빠르게 나가도록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시황으로 간단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배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린 뉴딜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을 정도로 아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널리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면 수급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 많은 사람이 사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어때요? 추가로 살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죠. 미리 산 사람은 팔고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 국면에서 지금 대세를 박차고 새롭게 올라가는 주식들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계좌가 좀 더 역동적으로 빠르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종목과 또 자동차, 반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지수의 대세 상승에 가장 선두를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외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 매매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나갈 것이냐, 이 답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대변혁, 레볼루션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 사실은 말은 굉장히 혁신적이지만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하고 와, 대단한 장이 왔구나, 그래서 막 무턱대고 사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먼저 한국 증시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현기증과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코로나 이 상황에서 뭐가 좋아졌다고? 그냥 돈의 힘으로 올라온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해서 이 장을 잠깐의 어떤 단타 정도로 보고 또 올라오고 있는데 선물 매도라든가 인버스를 들고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현기증과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일생일대에 온 기회를 거꾸로 타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이 지금 나가고 있는 주도 흐름을 타고 오롯이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가시면서 다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때 대응하면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 다 왔구나라는 확연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은 것을 매일매일 걱정하다가 기회를 다 날려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기증과 두려움보다는 큰 흐름을 타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큰 흐름의 목표치는 어디입니까? 쉬프트하는 이 패러다임의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자, 패러다임이 어느 쪽으로 옮겨가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흐름을 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나는 이걸 꽉 들고 있으면 결국 대박 나겠지. 물론 이제 꿋꿋하게 버티시면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답답한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꽉 붙들고 버티고 고집할 때 느껴지는 건 뭐죠? 물론 대세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 약간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 플로우라는 건 뭡니까? 흐름이죠, 흐름. 물결입니다. 우리가 물이 들어올 때 노도 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바람이 불 때 돛을 띄워서 배를 가라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시장에 큰 자금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자금이 새롭게 주식 투자하는 동학개미 열풍이 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신흥국 특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은 신흥국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 밀려 들어올 때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고집했을 때 물론 나의 주식을 들어 올려주는 경우도 있긴 있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흐름을 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흐름을 탄다는 것은 시장의 중심을 두고 내 투자 방식은 시장의 중심 주도주가 뜨기 직전에 내가 선침해야겠다. 전략적으로 뜨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서 큰 흐름에 몸통을 취한다는 전략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타는 부드럽고 겸손한 투자, 시장을 중심으로 보는 마음이 겸손한 투자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플로우를 타라, 리듬을 가지고 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변혁의 큰 사이클을 조준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랠리가 아니에요. 이게 단군 이래로 이제 큰 랠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700 왔죠. 여러분 이 랠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현기증이 느껴지십니까? 원래 고점을 막 통과하면 더욱더 강한 힘이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큰 흐름, 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 자동차와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한국이 큰 기회가 왔는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4가지의 큰 패러다임 시프트 요소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주식은 수급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수급은 뭡니까? 사자가 팔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때, 사자는 돈이 팔자는 매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때 수급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자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도 또 동일한 생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한국과 대만과 중국과 같은 수출 국가는 미국 자국 이기주의, 자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면서 아시아권의 수출 국가를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관세 인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주요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할 거 없이 한국이나 대만, 중국 매도, 우리나라 또 선물 매도, 우리나라 풋옵션 매수 이런 것들을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이든 당선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뀝니다. 물론 완전히 바뀌진 않죠. 바이든 당선자도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했던 이런 관세 정책을
바로 풀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표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세계적인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자유무역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에 한국이나 대만이 피해 국가에서 결정적인 수혜 국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함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달러 약세로 전환하고 원화 초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원화 약세 달러 강세면 다 돈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원화 자산인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한국에서 사서 환율도 먹고 주식도 수익 나고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가 저는 마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의 삼투압, 압력이 확 이쪽으로 좋은 쪽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저기 가면은 수익이 난다. 바로 그 중심에 한국이 드디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급의 대변화가 외부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다. 내부의 투자 인구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동학개미 딱 이 한 단어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새로운 재발견과 또 거대한 투자 인구의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가 늘어나면 수급이 좋아지고 주식이 뜨는 겁니다. 팔자가 많으면 내려앉는 거죠. 자, 이 현상은 매우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현기증을 느끼면서 잠깐 조정받을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투자하시면 엄청나게 여러분의 마음의 용기와 또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집중력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진국 증시로의 편입 기대인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는 꿈을 품고서 6월에 이렇게 MSCI의 리밸런싱이나 이런 과정을 봤는데 이번에도 뭐 안 됐구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은 이제 이미 선진국이 됐다고 외부에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K헬스, 그다음에 또 보면은 방탄소년단, 또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문화 강국이 되었다. 또 보건 후생에서 선진국으로 각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어떤 상징적인 것은 뭐예요? 이 복리와 의료, 헬스케어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 있어야 선진국이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건강이나 헬스케어에 위협을 받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선진국의 표상은 바로 이처럼 문화와 헬스케어입니다. 그거에서 한국이 이 코로나 환경에서 전 세계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한국을 잠깐 개발돼서 좋아진 국가 정도로 각인하고 조금 IT가 발전한 국가 정도로 인식했던 해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눈이 동그래지고 한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팝의 본고장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해서 1등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틀즈 이래로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한국이 왜 선진국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든 시기가 이 트럼프 시기를 보시면 이렇게 쭉 수출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와서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를 해대던 한국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다음에 수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시기가 대변혁을 일으킨 겁니다. 특히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기 시작하면서 그 기대감이 증시를 이렇게 떠올린 거죠. 자, 저는 이 변화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화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죠. 원화 환율이 이렇게 상승의 오파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파동이론은 대부분 이제 일봉이나 주봉 보시면 상승 오파가 끝나고 나면 꺾이는 경향이 높죠. 자, 마찬가지로 오파의 고점을 찍고 1,300원 근처까지 갔던 환율이 지금 얼마까지 왔습니까? 제가 이걸 작성하던 시기보다 조금 더 지나니까 1,080원대까지 왔어요. 1,080원. 자, 이 환율의 이 관성, 아주 가파른 어떤 원화의 강세, 돈이 밀려드는 흐름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안화도 마찬가지 동조화가 돼 있어요. 원화와 위안화 또 대만과 같은 이 3개 이 수출 트라이앵글 지역은 전 세계가 코로나에 신음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잘 보건위생으로 좀 잘 방어가 돼서 제조업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제조업의 역동성이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위안화가 원화와 함께 동조화돼서 위안화도 강세,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돈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그동안에 쭉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중심주의로 자국 이기주의로 표방되어서 미국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 이런 대형 IT를 사러 몰려갔던 자금들이 조금은 이제 신흥국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단지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이제 골드색, 주황색 선이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선의 의미는 재정과 경상수지의 합계, 미국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합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의 대응이 유럽과 미국에 좀 잘 안 되면서 막대한 시장의 재정 부양과 통화의 방출을 통해서 지금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돈을 풀었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쨌든 경상수지의 흑자와 제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미국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정과 경상수지의 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적자의 증가에 따라서 달러가 기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은 결국은 원화와 상대편에 있는 신흥국 통화의 강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연준 자산의 급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연준 FRB가 왜 자산이 증가하죠? 돈을 풀기 위해서는 그냥 돈을 막 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채권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가져간다.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이렇게 상대편에게 이제 돈을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채권이나 뭐 기타 이런 자산들의 취득이 늘어나면서 자산이 급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통화 정책인데요. 이 파월 FRB 의장이 최근에 쭉 해왔던 행보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돈을 제대로 풀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어지간히 나타나도 우리는 그 인플레를 최대한 참고 부양을 힘쓰겠다는 거죠. 이 정책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지출하지 않을까? 돈을 다시 좀 빨아들이는 거 아닐까? 우려를 하는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한번 재확산 국면에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함부로 그런 액션은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새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 지금 금융 쪽의 수장은 누구예요? 옐런 전 FRB 의장입니다. 여성이고 굉장히 온화하면서도 그동안에 버냉키라든가 유능한 FRB 의장들을 제자로 배출한 정말 제대로 시장에 합리적이면서도 친화적인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강력한 부양을 외치고 있는 그 상대편의 정부의 재정의 수장으로 재무부 장관 앨런 FRB 전 의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아주 이 부양이 효과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확증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팀워크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믿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준 자산의 증가와 함께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유럽은 사실 코로나에 있어서는 미국 못지않게 굉장한 피해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유럽의 유럽중앙은행, 미국의 FRB, 일본의 BOJ, 그리고 중국의 중국인민은행 이 4대 중앙은행이 결국은 전 세계 통화를 거의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의 유동성, 수급의 요소를 볼 때는 M2를 가장 먼저 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에서 푸는 본원 통화가 M1이죠. M2는 이금융권까지 주식시장을 감싸고 있는 지역에 돌아다니는 이 통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통화의 흐름을 여기서 블루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내려왔을 때는 뭐죠? 긴축했다는 긴축, 돈을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긴축과 확산을 반복해 오면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합계 M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기서 회색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Emerging Market 지수입니다. 돈을 풀면 가장 큰 수혜 지역은 결국 신흥국인 거죠. 신흥국. 지금 한국은 아직은 MSCI, 미국의 모건 스탠리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신흥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 올라올 수 있는 유동성과 신흥국 지수의 어떤 스파크가 딱 맞아서 지금 한국에 제대로 큰 불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런 외국인들만 와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냐? 그게 아니죠. 제가 펀드 매니저를 이제 15년 이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 천수답이라는 단어가 천수답.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와서 사주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팔면 또 굉장히 조정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불꽃처럼 매수 열기가 나타났던 과거의 시기가 있었어요. 자, 가장 먼저 여기에 이제 이 표 여기에 보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이건 코스피의 주봉 차트인데요. 자, 이 코스피의 주봉 차트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985년도부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 국면을 보시면 여기에 100포인트 지수가 코스피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10배가 올라간 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주식 투자 인구의 증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나타났던 게 이제 이 1983년도부터 시작돼서 1987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약간 꺾였죠. 이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딱 87년, 88년에 고점을 치고 약간 꺾인 걸 보실 수 있죠. 이 당시가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강력하게 유입돼서 수급을 내부에서 만들어낸 또 한 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막대한 또 투자 인구가 유입됐던 게 2003년, 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여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수가 500에서 드디어 대망의 2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지수가 4배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어요. 이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열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1500을 찍었죠. 올라가는 힘은 어떨까요? 지금 막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해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열풍이 일어났을 때 10배, 4배 나왔던 지수가 지금 2배 나왔나요? 1500에서? 아닙니다. 2배도 안 됐죠. 그것도 막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힘을 여러분들이 매물의 퇴장과 막 돌파한 수급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면 마음에 충분히 안정감과 결단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투자 인구의 증가를 보시면 여기에 약간 짙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지금 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인구가 어때요? 쭉 올해 들어서 여기 4월을 이제 저점으로 해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투자 인구의 증가율도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동학개미라고 딱 표상하는 이런 어떤 투자의 인구 확대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숫자만 늘었느냐? 그게 아니죠. 아까 제가 이제 외국에서 돈이 몰려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얼마나 몰려들었을까요? 11월에만 84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12월이죠. 지금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 돈들이 무조건 많이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은 MSCI의 신흥국들의 흐름을 지금 여기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YTD라고 되어 있죠. 연간 이제 기준 수익률입니다. 달러 환산으로 했을 때,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11월 말까지 해서 코스피가 전 세계 이 신흥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와 대만이 있는데요. 대만이 2위, 중국이 3위입니다. 이 세 지역의 공통적 특징은 수출 국가, 제조업이 강하고 코로나의 방역에 상당히 성공적이면서 그 내부의 제조업의 어떤 스트럭처가 구조가 온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물론 서비스 업종은 조금 힘들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러나 이 제조업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면서 전 세계에 강력한 매수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몰려드는 이 자금이 잠깐 보시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중국도 좋지만 이 점선은 해외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ETF에 설정하는 설정 좌수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줄고 있죠.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올라왔죠. 사실 최근에 이제 MSCI의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중국이나 사우디 같이 새로 편입된 지역으로 돈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번에 11월 30일 날도 우리나라 MSCI 리밸런싱 때문에 한꺼번에 2조 2천억에 달하는 외국인 매도가 출회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나온 건데요. 자, MSCI의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흥국 지수에 더 머무를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신흥국 안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서도 비중이 줄고 있으면서도 좌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해외에서의 선호도가 그만큼 한국에 조금 더 유리하게 더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좋아서 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한다는 증거를 봤을 때 좀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수출의 증가율로 우리가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는 우리나라도 수출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나 서서히 8월, 이제 9월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약 7% 가까운 수출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작년에 코로나가 전혀 없었던 시기보다도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10월에 좀 줄은 것 같았지만 이때도 일평균 수출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11월 되니까 수출이 증가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수출이라는 것은 한국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성장의 동력이었죠. 물론 내수도 매우 중요하고 자영업자들의 앞날의 어떤 사업이나 민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 내부에 잘 이렇게 전파돼서 그것이 골고루 잘 배분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업종별로 어떤 수출이 잘 되고 있느냐? 가장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 반도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자,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일반 기계.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 경기 민감주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로는 cyclicals라고 부릅니다. cyclicals라는 단어는 이제 복수죠. 파동을 탄다는 뜻입니다. 파동을 탄다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디스플레이 사이클을 우리는 크리스탈 사이클, 실리콘 사이클 이렇게 부릅니다. 자동차나 조선이나 다 사이클을 탑니다. 지금 막 터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터닝했던 구간에서 수익은 막대하게 창출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국내에서 투자자가 많이 유입됐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년도, 19년도 예탁금의 흐름입니다. 대략 한 22조에서 23조에 머물던 이 예탁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60조에서 65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프해서 들어온 순이입 돈이 40조.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수는 옛날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이 밀리고 싶어도 밀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기 매수가 얼마나 왕성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가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던 3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개인들의 매수는 거래소에 34조 원, 코스닥에 13조 원, 합쳐 43조 원. 자, 여러분 많이 사들이기도 했지만 대기 매수 자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고 나서 잘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이 분석가가 한 이야기를 제가 보고 웃었습니다, 속으로. 요즘 투자자들은 좀 미쳤다. 사서 안 판다는 거예요. 사서 안 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약세론,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보겠지만 이 수급의 흐르는 흐름, 시장을 중심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자꾸 시장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자,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막 전고점을 넘어서면서부터 2,700을 넘어서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죠.
이 지금 기존의 이제 이 코로나 때 이걸 빼더라도 이 지수의 밴드가 대략 한 700포인트. 자, 그러면 여기 막 돌파했으니까 요만큼은 최소한 가는 겁니다. 요만큼은. 네. 대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그 정도의 타겟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 목표는 대략 2,600에서 한 700포인트를 높인 3,500까지는 기본적인 어떤 목표치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로 잡아보면 이 높이에 의해서 아직 930을 완전히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은 이 높이에 의해서 위에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돌파의 에너지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쌍봉하고 내려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흐름을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서론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좀 이야기했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중요해요. 투자에 있어서는 70%가 심리예요, 심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다 허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추격 매수를 일삼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 야구에서 보시면 어때요? 아무리 잘 치던 타자도 리듬이 안 좋아지면 투수가 던지는 볼에 농락을 당하고 자꾸 헛방망이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오늘 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끔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자동차의 대변혁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동차가 가솔린과 화석연료로 다니던 단지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컨버전스, 전기차로 바뀌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막대한 반도체나 이 컨버전스의 IT 기기가 장착되면서 대변혁이 시작됩니다. 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현대 기아차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뭐 이제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자동차, 화석연료 자동차에다가 배터리만 달고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송두리째 전기차,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가전제품으로서 자동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전제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세탁기나 냉장고가 단지 저장하거나 세탁만 하는 기기였다면 요즘에는 아주 친화적으로 바뀌어서 사람과 쌍방향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가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동차도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가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율주행도 되는 것이고 자동차 안에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기들이 장착돼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었던 배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끌고 왔습니다. 지금도 배터리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될 중요한 섹터죠. 자, 사실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주로 중국의 배터리 1위 업체인 이 영덕 시대라고 합니다. CATL이 1위를 달렸어요. 시장 세계 점유율에서. 우리나라 LG화학은 굉장히 중국에서 점유율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면서 어려웠는데 이 시기에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유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시장이 전기차가 급속하게 팔리면서 이 LG화학의 위상이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CATL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파나소닉,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즈. 자, 뭐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즈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배터리를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외우고 계세요. 배터리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해서 이제 그 업체들도 보시되 수급이 조금은 무거워졌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물론 더 상승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팔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를 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에는 배터리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이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테슬라는 배터리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죠. 자, 이 테슬라의 어떤 앞으로 전 세계에다가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번에 이제 베를린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신공장을 통해서 유럽까지도 유럽의 심장부까지 들어간 거죠. 중국에도 자동차 신공장을 냈고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봐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내연 기관차에서 이제 완전히 가솔린차는 다 퇴출시키는 기준을 중국에서 2035년 제시했고요. 지금 그때가 되면은 내연 기관차는 다 제로로 만들고 하이브리드와 신에너지차,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기타.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의 현재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 이 지금 페니트레이션 레이쇼죠. 침투율. 자, 이게 지금 대략 한 7%입니다. 나머지는 내연기관차겠죠. 93%.
또 유럽은 지금 대략 한 13% 정도의 전기차를 지금 시장에 이렇게 그 도로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침투율을 말씀드렸어요. 침투율 면에서 전기차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13% 정도 지날 때부터 그 산업이 본격적으로 주가라든가 또 역동성에서 가장 활발하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S커브입니다. S커브. 여러분 S커브 어때요? 네. 지금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자동차, 즉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고 타당한 일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만 전기차를 중점적으로 만들고 다른 회사들은 가솔린 차에다가 배터리 장착하는 형태로 약간 임시 방편적인 요소로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시작부터 전기차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전용 기술을 가지고 또 테슬라에 밀리지 않는 좋은 기술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의 변화를 혁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 자동차 완전히 다르게 이 지금 플랫폼 자체 위에만 이제 이렇게 바뀌었을 뿐, 이 골격까지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기차 플랫폼의 시작과 함께 이제 기아차도 지금 모델을 2025년이 되면 전기차 모델 11대까지, 지금은 2대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에 친환경차 비중은 25%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전기차의 이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6.5%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너무 구석구석 중소형주까지 이제 확산되고 나면 조금 무거워집니다. 요즘에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약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은 점차 조금 슬림화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슬림화됐을 때 가장 그 배터리의 핵심은 뭘까요? 물론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LG화학이나 SDI나 SK이노베이션즈가 되겠죠. 지금 이 양자는 지금 약간 소송 중인데 소송이 해결되면 SK이노베이션즈한테는 이제 큰 탄력이 나겠죠. 물론 LG화학은 분사 때문에 조금 고민입니다. 자회사가 상장되면 힘이 좀 딸리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 업체들 쭉 나오는데 해외에서도 이제 그 양극재나 음극재를 공급받지만은 가장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양극재 업체인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의 핵심 업체들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또 한솔 케미칼 정도가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제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하고 차세대 우리가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나오죠. 그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고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매출로는 아니지만 신기술 측면에서 이수화학이라든가 또 뭐 동화기업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 회사 말고 이 차를 만드는 회사를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게 올라오고 미국에서도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이런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순수 전기차만 만들던 테슬라나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에서 다시 일반 그동안에 전기차에 조금은 밀려 있었던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맹추격을 해오고 있다. 자, 물론 테슬라의 주가 아주 좋습니다. 골드만삭스는 780불까지도 목표가를 제시했던데요. 심하게는 뭐 $1,000 위에도 제시하는 데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 상승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은 최근에 좀 약간 조정이죠. 좀 주가가 좀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그러니까 그 완성차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상장한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20에서 어디 $70까지 올랐다가 약간 조정입니다. 자, 이런 그 거대한 흐름은 중국이 이번에 2035년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를 다 못 팔게. 이제부터는 그냥 2035년부터는 전기차나 수소차만 팔아라. 그러다 보니까 순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중국에 진입을 하고 BYD라든가 니오, 그다음에 샤오펑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당장은 차량 판매 대수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증가 속도가 놀랍기 때문에 이 전기차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배터리 증설 계획을 좀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두산 솔루스가 유럽의 동박 우리가 이제 증설한다.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특히 이제 남미 지역의 리튬 광산을 투자를 했는데
예상 매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량을 발견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첨보, 또 에코프로비엔 쭉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을 좀 더 양극재, 음극재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 리튬 광산 이제 호재도 나왔지만은 대규모 증자와 포스코 그룹의 이제 미래의 생사를 걸고 추진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은 여러분이 이제 증자 때문에 최근에 주가를 좀 관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가 10만 원 내외 조금은 정체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다고 봅니다. 과감한 승부. 결국은 이 지금 포스코라는 거대한 그룹의 강력한 지원 사격과 그다음에 양극재와 음극재의 강력한 증설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거기다가 리튬 광산까지 확보를 했으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망하고 또 나름대로는 이 다양한 그 기존의 전통 산업, 그러니까 철강 산업에 중요한 또 뭐 음극봉, 흑연 음극봉과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자, 배터리와 함께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기차가 달리는데 사실 그 전기차가 그냥 배터리로만 간다 이거는 너무 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동시에 자동차 회사들은 그 안을 전기가 공급됨에 따라서 가전의 가장 첨단적인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어렵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시내 구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러나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년 안에 전 세계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시행하는 국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도 믿고 있지만 정책이 그만큼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동차 기술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통신과 지원해주는 다양한 이 네트워크망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자율주행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센터와 그다음에 이렇게 정보를 뿌려주면서 자동차가 사고 없이 잘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 환경 하에서 자율주행이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은 만도입니다. 만도는 ADAS, 자동차의 그 운전자 보조 장치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가솔린 차량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ADAS의 비중이 서서히 올라와서 2016년에 5% 하던 이 비중은 드디어 2020년도에는 1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이 만도가 이제 그동안에 조금 주가가 고전했던 것은 중국 시장이 자동차 판매량이 급속 감소했었어요. 뭐 보조금을 좀 축소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최근에 2035년도부터는 일반 이 가솔린 차량을 못 팔게 하면서 급속도로 전기차 쪽으로 이월이 되면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50%, 중국이 20%, 북미 지역 18%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고전했던 아까 매출 비중 20%지만 지금 급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약진하기 시작하면서 이 만도는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유망한 핵심적인 전기차 업체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거래선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만도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으로 최근에 주가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이 주가가 물론 뭐 16,000원대까지 추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이 올라오면서 지금 5만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왔어요. 주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갈 자리는 궁극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자, 만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R&D입니다. R&D.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이렇게 ADAS를 오랫동안 R&D로 잘 준비해 놓은 결과 때가 빨리 온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 만도를 잘 주목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와 이제 화학이라든가 자동차 경기 민감한 사이클을 타는 시클리컬즈, 사이클을 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이 사이클을 이제 굉장히 반도체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이클은 이때보다 작을까요? 천만의 말씀이 더 커집니다. 자, 이 슈퍼 사이클은 아직 디램 값이 막 고개를 살짝 들었을 뿐인데 반도체 주가는 어때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경기 민감주의 특징은 사이클이 바닥을 친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미 6개월 먼저 막 세게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스마트해야 되고
한 발 먼저 전략적 선취매가 돼야 리듬 있게 플로우를 타고 흐름을 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왜 올까? 보시면은 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노트북, 그다음에 태블릿 PC까지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으로 바뀌면서 이걸 한 번 접었다가 한 번 접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대략 태블릿 PC 크기까지 되죠. 물론 이렇게 세 번 접으면은 노트북까지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폴더블로 바뀌면서 안에 면적이 넓어지니까 막대한 반도체 수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 스마트폰만 봤을 때는 한 500조 원에다가 지금 5G 5세대 이제 통신이 들어오면 4세대에 비해서 반도체가 스마트폰에 1.8배까지 증착, 반도체의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500조 원 가까운 시장에 추가 이제 알파가 예상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커넥티드 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의 수요에 따라 2,500조의 반도체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 자,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100조 원이 넘게 짓기 위해서 막대한 토지를 용인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산단으로 분할을 받았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평택 일대를 거대한 공장 지역으로 지금 낙점을 해서 이제 다 공장들 뭐 비메모리, EUV 공정 라인도 만들고 3공장까지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거대한 계획은 전 세계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디지털 기기의 수요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아까 보셨던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많은 서버의 수요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에 따라서 강력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반도체는 마치 이런 어떤 IT 세상의 벽돌과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중간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시장, 지금 보면 이제 메모리보다 또 비메모리 쪽도 굉장히 수주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대만의 대만 반도체와 함께 삼성의 파운드리도 수주가 미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에서 20%의 성장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0년도에 IT 버블 시기에 찍었던 1500포인트를 돌파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1500포인트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2700선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비메모리나 메모리가 다 섞여서 이제 반영은 되고 있지만 이 흐름은 20년 쉬었다가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매우 강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엊그제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 기업인데 일본의 엘피다를 인수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커졌어요. 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미래 전망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놨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기로 유명한데요. 자, 그 발표가 그전에는 조금 약발이 덜 먹혔었는데 이번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해서 반도체 급등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판가 하락기가 나타났어요. 여기죠. 이 이제 반도체가 하락하고 나서 서서히 반도체의 어떤 증설 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라인을 이제 흡수를 했습니다. 인텔로부터 사들인 이 라인은 앞으로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에서 약점을 갖고 있던 것을 커버함과 동시에 어떤 반도체 수급에도 굉장한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수급의 어떤 청신호도 청신호지만 앞으로 이렇게 수요가 올라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금 판가가 급속 상승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가 이제 11만 원을 통과하면서 탄력이 붙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급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이닉스 범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높이만큼 전진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그 전후방 중소업체들에게 지분 투자를 했어요. 뭐 뉴파워, 플라즈마, 에로티베쿰, KC텍, NSN, STE크, YIK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 업체들은 이제 기존에 좀 많이 반영이 된 주가고요. SK 머티리얼스를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가 용인의 그 많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얼마나 많은 소재의 수요가 있겠어요. 장비들은 많지만 소재주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특히 경쟁력 있는 소재 업체로서 SK 머티리얼스 25만 원을 통과하면서 신고가 진행 중인데
SK 머티리얼스는 이 지금 계열 관계사 이 지금 사업 영역이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영역에서 그만큼 다양한 쪽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특히나 사업 확대와 성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포토레지스트 이것도 이제 금호 석유화학에서 인수를 했고요. 불화수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소부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고속 성장을 해나가는 영역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동차와 반도체 대변혁기에 우리가 노려볼 종목과 융합의 과정에서 어떤 전략과 시각을 가져야 될 건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드렸는데요. 투자, 사실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나와도 우리가 허둥지둥되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당황하다 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많이 소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투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오늘의 분석을 한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 투자에 큰 축복과 수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그 스마트 리포트를 이용해 주시는 많은 회원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와우넷 투자자 여러분에게 저희 스마트 리포트가 지금 그동안에 내왔던 성과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2020년 장은 코로나 저점 이후에 지수는 좀 많이 올랐지만 한 6월 말 7월부터 11월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걱정, 코로나 확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죠. 버블이냐, 추락하냐, 도약하느냐. 다들 말이 많았지만 저는 초지일관 이 장이 어마어마한 유동성과 디지털 컨버전스에 의해서 대도약을 이룰 것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제가 회원들에게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제가 특강을 하느라고 이제 그때 특강을 신청하셔서 한 달 동안 가입하셨던 우리 회원님이신데요. 이 회원님이 9월 28일부터 들으셔가지고 10월 22일 현재 나온 계좌가 24.07% 계좌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급속도로 계좌가 증가하고 계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모양도 이제 계좌입니다. 계좌를 캡처를 떠서 저희 회원 후기 와우넷 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건데요. 5개월 만에 2억 5천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달한 이제 계좌는 5억 9,800이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1억 5천의 손해를 보셨던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대략 이게 보면은 이제 한 뭐 4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계좌가 3억 5천이 되었던 계좌가 2억 5천의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금을 다 회복한과 동시에 추가로 1억을 버신 겁니다. 40% 매월 5천만 원씩의 수익을 내셨는데요. 이거를 지금 올리신 날짜가 이제 11월 20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반,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 1억을 추가로 이익을 더 내셨답니다. 5개월 지났는데 더블이 되셨다는 거죠. 놀라운 결과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큰 계좌가 큰 수익을 내는 건 뭘까요? 철저한 리딩과 정확한 집중, 전략적 선취매우 결과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는데요. 자, 저희 이제 오랫동안 같이 매매하신 우리 커리지님께서 저희 후기에다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혼자 매매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랑 이제 매일 아침 뭐 HTS도 보고 스캘핑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주도주를 철저하게 집중 분석을 해서 그리고 차분하고 신중하면서도 발빠르고 과감하게 신중하고 차분하면서도 발빠르고 과감하게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펀드를 운용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와 10여 년 이상 하면서 개인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기관 투자자로서의 분석력과 통찰력, 거기에 개인들한테 필요한 선택과 집중과 빠른 공략,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단을 굉장히 잘 못해요.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도 이제 냈죠. 디인베스팅 책도 냈는데 이 책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종목을 그 기본적인 우리 반전율 이론인데요. 반전율은 이제까지 한 번도 전 세계 국내 어디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우리의 새로운 기법입니다. 기존의 기법들은 대부분 이평선들을 이용해서 검색기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을 하지만 다 유사한 흐름이죠. 뭐 보조지표라든가. 그러나 이 반전율은 완전히 다른 거의 혁명적인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확률적으로 아주 매우 높은 매매들을 진행을 해오고 계신데 아까 2억 5천의 수익을 내신 우리 이제 굿 인베스트님이신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참 하신 게 저한테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억 5천원의 손해를 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과 5개월 만에 손해는 물론이고 따블이 나셨다는 단 5개월 만에. 그것도 금액이 뭐 1, 2천만 원 이런 게 아니죠. 얼마요? 매월 5천 이상. 평균 한 7천 가까이 보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은 뭐냐면 대세를 그냥 지수가 올라가니까 붙들고 있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스마트하게 전략 선침해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매번 손실이었고 혼자 매매할 때도 수익 나는 해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매일 수익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이 좋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이분이 가입했던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22일부터 지금까지인데요. 그 시기가 지수가 얼마나 출렁거렸습니까? 이제 좀 올라왔죠. 자, 우리가 이 어려운 구간들이 마치 이렇게 출렁거리는 구간들이 아마추어에게는 굉장히 어렵지만 프로에게는 놀라운 수익의 기회가 되고 진정 프로가 이런 구간에서 제대로 차별적인 감각과 시세를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만 13%를 내신 최근에 또 11월 27일 단 하루에만 13% 내셨는데 이제 이 회원님은 사실 이제 제가 제시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특히 필이 꽂히셔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죠. 자, 그러나 우리 포트 안에는 이처럼 아주 강력한 급등주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등주가 나온다고 우량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우량하고 좋은 주식이 얼마나 단단하게 우상향하면서도 분출할 때는 놀라운 힘을 낸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이 강의들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보시는 대로 21시 30분, 9시 30분에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제 자동차의 대변혁과 반도체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진솔하고도 여러분에게 제가 있는 정말 수익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앉아서 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과 흐름을 타고 전략적으로 선침해하면서도 이 대세를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여러분의 투자에 앞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스마트 리포트와 함께 하실 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수익은 세계 최강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